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어머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그동안 육군 삼사관학교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사관학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죠. 지금 학군단도 모집이 안 되죠. 그리고 부사관도 미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학사장교도 미달이고 사람도 없고 모집도 안 되고 있는 애들도 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군에 비전이 없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삼사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사관학교는요 1968년에 개교를 했고요. 폐교는 2020 몇 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삼사관학교 동문 여러분들께서 왜 그런 말 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보자고요. 삼사관학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삼사관학교가 생겨낸 계기는 무엇인가. 경북 영천에 있죠. 삼사관학교는 국립대학교고 군사학교로 되어 있고요. 육군 삼사관학교는 사관학교와 다르게 육군 삼사관학교 설치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관학교 설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해군 이사관학교, 공군 이사관학교, 그 다음에 육군 삼사관학교 이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원래는 단기사관학교 설치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사관학교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육군 삼사관학교 설치법으로 따로 바뀐 거예요. 육군 삼사관학교는 사관학교냐, 이름은 사관학교지만 학교 운영도 사관학교지만 사관학교 설치법이 아닌 삼사관학교 설치법으로 따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거죠. 자, 과거에는요 이렇게 육군 사관학교, 육군 이사관학교, 육군 삼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육군 이사관학교는 보병학교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병학교에서 이제 육군 이사관학교 장교를 뽑아내고 원래 삼사관학교가 먼저 생겼어요. 삼사관학교 68년도에 생기고 이사관학교 1기생이 삼사관학교 2기생이랑 동기이거든요. 그리고 보병학교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남전을 준비하는 장교들, 월남전에 이제 장교들을 보내고 장교들이 좀 부족하니까 장교 교육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왔는데 청와대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김신조 일당이.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북계군을 뛰어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북계군 출신인 6.25 전쟁 때 넘어왔던 우리 정봉욱 소장님을 불러다가 야, 너 자네가 한번 임자가 북계군을 뛰어넘는 간첩을 때려잡는 정봉욱 그 임자가 그 가서 사관학교를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정봉욱 장군이 처음에 삼사관학교 와서 북한 특수전 인원들을 뺨치는 그런 장교를 만드는 그런 어마무시한 장교들을 만들어내서 그때 이제 1기, 2기, 뭐 3기, 4기 그런 선배님들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성과를 이뤄내시고 그때 당시 이제 훈장도 많이 받으신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장교들을 키워낸 그러한 사관학교다. 북한 특수전을 뛰어넘는 장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관학교가 7기 때 없어져요. 왜냐면 보병학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병학교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보병학교 안에 육군 이사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로 임관한 친구들이 교육받는데 거기 또 후보생이 또 있는 거야. 아무튼 정신이 없던 거지.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제일 많을 때니까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니까 야, 이사관학교 때 이제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 야 자꾸 이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있으면 너네들 자꾸 파벌 싸움 할 거 아니냐, 지금도 육사 파벌 싸움하고 뭐 하는데 이사관학교에 있는 인원들을 삼사관학교로 보내라. 그래서 이제 육군 삼사관학교로 이사관학교 인원들이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그게 이제 보병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삼사관학교 와서 7기부터 삼사관학교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3사 7기라 그러면 이사관학교십니까 삼사관학교십니까 물어보면 이사관학교 출신인 분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손무현 학교장님께서 그 이사관학교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손무현 학교장님이 7기로 임관하셨는 저희 생독대 학교장님이신데 아무튼 그분 참 멋있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역사가 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삼사관학교를 이제 폐지합니다. 왜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 뭐 삼사관학교 출신들 피설로는 삼사관학교 출신들이 워낙 군생활도 잘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월남전에서도 막 성과를 이루고 그러니까 삼사관학교가 육사를 기어오르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삼사관학교를 없앴다라는 설도 있고요. 사관학교가 뭐 하나면 되지 뭐더러 뭐 삼사관학교가 필요하냐, 육사만 있으면 된다, 정통한 사관학교 우리만 뿐이다. 그래서 육사 우월주의가 때도 우리 전두환 씨는 있었기 때문에 삼사
삼사관학교를 폐지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삼사관학교 18기 임관식에 와서 임관식을 보면서 야 삼사관학교 폐지해 그러면서 삼사관학교 19기까지 생독 과정이었고 20기 때부터는 삼사관학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게 장교가 부족하니까 야 학사장교라는 걸 만들어라. 앞으로 장교는 4년제 대학교를 나온 애들만 뽑자라고 했는데 이때 또 장교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줄여보니까 갑자기 또 장교가 부족하게 되겠죠. 원래 삼사관학교가 이제 없어지는 수순이 돼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 경제가 좋았잖아요. 이때 당시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군 장교들은 죄다 전역을 해요. 그리고 학사 장교들도 죄다 전역을 합니다. 왜냐? 아예 장교로 올 때부터 취업을 하고 입대를 했으니까. 이때 당시 학군단하고 학사 장교들은요 군대에 가기 전에 먼저 취업을 했어요. 선취업, 군복무, 전역 후 대기업.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 숫자가 남아있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중대장급이 필요한데 학사랑 ROTC는 다 전역을 해버리고 단기로 나가버리니까 중대장 자원이 필요한데 삼사관학교 없애기 좀 그렇고 오케이 그러면은 삼사관학교는 후보생으로 남겨라. 그 삼사관학교는 전문대 이상 대학교 2년제 이상을 수료한 삼사관학교 후보생 제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삼사관학교 하면 전문대라고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 이때는 1, 2학년이에요. 1, 2학년. 그래서 2년제 대학교를 나온 거고요. 이때는 1, 2학년 전문대를 나온 사람만 이제 삼사관학교 후보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 어른들의 생각에는 삼사관학교가 전문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전문대 출신이 가서 임관하는 걸로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 나오면 학사장교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는 경우가 없었고 대부분 전문대 출신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4년제 대학교지만 과거에는 전문대였던 학교들도 있고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다. 그래서 삼사관학교는 전문대라는 인식이 이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튼 그랬는데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육군삼사관학교가 33기에 96년도에 부활을 합니다. 이때 좀 발판을 보게 되면 96년도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육군사관학교의 독주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과거 삼사관학교 생도 부활 기술을 또 만들기도 하고 장교 수급 문제도 좀 해결도 하기도 하고 육사보다는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해서 96년도부터 편입사관학교로 4년제에서 2년 이상 수료 2년제를 나온 사람들을 받아서 이제 삼사관학교 33기 생도 기술을 부활하죠. 원래는 생도 1기가 맞아요. 또 육군 3사관학교 생도 1기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전에는 육군 제3사관학교예요. 이때는 육군 제3사관학교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아니라. 왜냐면 육군 제1사관학교, 제2사관학교, 제3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이때는 육군 3사관학교잖아요. 육군 제3사관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군 3사관학교 1기로 봐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후보생 선배들이 좀 아깝잖아요. 원래 후보생 선배들도 3사 후보생이었어요. 3사 후보생 1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1기로서 야전으로 나가면 같이 이제 선배가 없으면 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생도기수랑 후보생 기수랑 통합을 하면서 후배, 선배 끌어주는 게 생긴 거죠. 안 그랬으면 후보생 선배들이 선배 없이 야전에 나가야 되니까 선배들 없이 33기로 부활을 한 거다. 3사관 후보생 기수가 원래 1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육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관학교를 만들어보자라는 마인드로 3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때는요. 민망한 얘기지만 저희랑 비교가 안 돼요. 46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33기 선배님들의 스펙은 뭐 좋은 대학교 왜냐 육군사관학교는 그때 워낙 높았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못 가서 사관학교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 동기들 욕하면 안 되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레벨이 높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선배들이랑 우리랑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때 선배님들도 높았어요. 우리 때는 좀 낮았지 몰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들의 그런 위상은 높았다. 이런 편입사관학교가 처음 생기기도 했고 정말 육군사관학교를 꿈꿨는데 못 갔던 사람들 혹은 육군사관학교 이후에 로망이 생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혹은 나 때의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이 자, 3사관학교 33기 생도 부활 기수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좀 좋았지만 좀 있으면 뭐가 터집니까? 바로 98년 이제 IMF가 터지죠. IMF가 터질 때부터 그때부터 뭐 고려대단이라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레벨이 높았습니다. IMF라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3사관학교라는 곳에 많이 왔고요. 이때는 3사관학교 생도들이요 공수훈련 당연히 있었고요. KTC 같은 KTC는 이때 당시 말정비 때문에 없었고 유격훈련 당연히 있었고 당연히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훈련이 있었어요. 특전사 스쿠바 교육 받는 데서 그래서 해양훈련도 하고요. 이때 당시 선배님들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저희랑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 또 지금 후배들이랑 우리랑 또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무튼 이때 선배님도 훌륭했다. IMF도 있었고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터집니까? 2010년도에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썰이었는데
제가 생도 때죠. 정말로 추진이 됐어요. 농담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장은 육사 출신, 그리고 부학교장은 삼사 출신, 이렇게 해서 편제표까지 나왔고요. 교수들이 통합하는 거, 생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이때 당시 48기가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48기 생도들한테 막 문자가 갔습니다.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 찌라시가 돌기도 했고요. 혹은 뭐 49기부터 모집을 안 한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때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2010년도에 육군 3사관학교 6사 통합은.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가 서울에 그냥 두고 일단은 두고 3사관학교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육사가 거기서 훈련을 못 하거든요. 지금도 뭐 논산훈련소로 가고 부사관학교로 가고 훈련을 하니까 3사관학교는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3사관학교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박격포 훈련장도 있어요. 여기는 K4 사격장도 있고요. 여기 없는 게 공수훈련장 빼고 다 있어요. 3사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3사관학교가 솔직히 장교를 키워내는 데는 천의 요새기도 하고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도 반대를 하고 우리도 반대를 했죠. 왜냐면 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통합이 아니라 3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3사관학교 출신들 선배들이 막 분신 자살하겠다. 정말 막 소령들 막 중령들이 막 진짜 막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 막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때 되게 심각했다. 3사학교 진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되게 심각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썰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말로. 자, 근데 왜 그랬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참 해안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역시 자, 사관학교를 다 합쳐서 국회공사관학교를 만들어서 1, 2학년 교육을 받고 각 학교로 병과 교육을 받듯이 3, 4학년 때 해사, 공사, 육사로 가서 교육을 받고 인간시키자. 그리고 거기서 학군 장교들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괴산에서 다 같이 이제 임관을 하자, 합동성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 합동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망했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만약에 추진을 했다면 이 정도로 인원들이 부족하진 않겠죠. 이 정도로 인원들이 빵꾸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지금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통합하고 그다음에 후보생 기수도 다 통합을 해서 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서로 교육받은 것이 틀리지 않도록, 다르지 않도록. 근데 지금은 학군 장교들 배운 게 다르고요, 육사가 배운 게 다르고요, 삼사가 배운 게 달라요. 다 배운 게 달라. 그 야전에서 써먹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육군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출신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모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모으고 거기서 학군단 교육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임관식도 한 번에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사관학교 임관식을 내가 다 가고 싶은데, 장교들을 격려해주고 싶은데, 아니 얘네들 임관식을 내가 다 가려니까 시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야, 한 방에 모아서 하자. 2011년도입니다. 첫 번째 합동 인간식인데요. 제가 인간할 때입니다. 그때 저도 욕 엄청 했어요. 아, 이거 또 언제 또 계룡대가 삼사관학교에서 졸업식 하면 끝내야 되는데 졸업식을 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엄마 인간식 때 봐.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넘어가서 이제 합동 인간식을 했죠. 근데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이걸 빨리 시도했으면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같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람이 없는 상황, 멀리 더 해안을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참 안 좋은 아이디어.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뭐 출신 뭐 다 부시고 장군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어떻게 육사를 떠나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공사를 떠나갈 수가 있느냐. 공군사관학교 전두환 때 이미 옮겼죠. 원래 그 공군사관학교는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보라매 공원. 거기 있다가 이제 전두환 때 청주로 옮겼죠. 물론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근데 또 사관학교를 없애니 뭐하니, 왜 통합하니 뭐하니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나쁜 생각도 아니야. 괜찮다.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2011년도에 합동인간식을 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행정소요긴 해요. 학군단 인원들만 모아오고 뭐 육사, 삼사 뭐 인원들 파악해서 이거 또 TF 구성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때 통합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좀 메꿀 수가 있을 거고, 육군이 부족하면 육군 뭐 성적 수준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드냐면, 차라리 민간인이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사업한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자세히 보세요. 원래는요 괴산 학군교가요 201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이거 처음에 지을 때 국군사관학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때 당시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국군사관학교를 짓는데 라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앞에서 반대가 된 거죠. 통합이 반대가 되고 뭐 들끓는 군심 뭐 이런 삼사관학교 통합도 반대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이게 학군이 쓰는 거죠. 만약에 이 부지가 국군사관학교 자리였다면은 여름에는 후보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그때는 생도들이 방학을 나가고
생도들 방학 때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통합할 수 있는 이 장교 통합 교육센터가 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이 넓은 부지를 학군 후보생이 쓰기에는 좀 아깝죠. 많이 오지도 않고 아깝죠. 그래서 차라리 생도과정, 후보생과정, 전반기 임관, 후반기 임관으로 나눴으면은 나쁘지 않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학군교가 쓰고 있죠. 원래는 처음 만들 때 정말 국군사관학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국군사관학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학군교가 아니라 국군사관학교. 이 자리가 국군사관학교가 될 거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입니다. 초급장교 70% 차지하는 ROTC 10년간 지원율 4분의 1 토막이다. 6월 9일에 난 기사고요. ROTC 지원율 5년 만에 반 토막이다. 울산도 최저치다. 장교 복무는 손해다. ROTC 수도권 대학 첫 미달 0.9대 2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다. 4분의 1이다. 지원율이 4분의 1이라는 거는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누가 장교로 갈까요? 저도 장교로 가는 거 지금은 손해라고 봅니다. 그냥 대놓고 까놓고 봤을 때 병사로 가는 게 이득이냐 장교로 가는 게 이득이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장교들이나 부사관들한테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만 병사들에겐 전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희생과 헌신이 될까봐 나서서 그걸 막아주고 나서서 보호해주는 입장인 거죠. 지휘관들이. 근데 뭐 병사들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돼요. 내가 끌려왔으니까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 거 자체만으로도 헌신이지? 라고 분명히 댓글 달 거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거 자체가 헌신인데 간부 니들도 씨발 악으로 깡으로 헌신해야지. 근데 간부들도 똑같은 겁니다. 간부들도 병사로 갈까 장교로 갈까 선택해서 온 거지. 그들이 만약에 의무복무가 없었다면 장교로 안 갔을 겁니다. 학군단 친구들이 만약에 의무복무가 없으면 ROTC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후보생들은 왜 갔을까요? 전역하고 취업? 맞습니다. 취업할 때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이왕 간 김에 목돈도 좀 모으고 그러려고 간 거지. 이 친구들이 정말 뭐 군이 좋아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무복무가 병이 있는데 한 몇 개월 더 해보고 장교라니까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온 거지. 정말 내가 장교가 좋아서 정말 내가 ROTC 사랑해서 I love ROTC? 그래서 온 사람? 제가 볼 때는 손에 꼽다고 봅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물론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손에 꼽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다. 장교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손해본다라는 상황이다. 자, 지금 3사관학교 59 4학년이 470여 명이 60기 3학년이 410여 명입니다. 3학년이 더 적어요. 3학년은 입교할 때부터 450명이었죠. 자, 이때가 왜입니까? 병사 봉급 200만 원이 시작되던 시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올해 들어왔죠. 병사 봉급 200만 원이 이제 실천이 되고 병장 봉급이 이제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를 직접 목격한 친구들입니다. 1월 달에 입교한 친구들인데 애초에 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45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퇴교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410명이 됐습니다. 4학년 생도들은 470명이고요. 오히려 4학년이 더 오래 했는데 4학년이 더 많아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 60기 4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휴학생들도 있으니까 휴학생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어차피 임관할 때 되면은 400명 밑으로 떨어지겠죠.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임관할 때쯤에는 390명, 380명 될 겁니다. 중간에 다치거나 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까요? 학교는 더 이상의 퇴교는 없다. 무너지는 장교 교육이 되겠다. 이제 퇴교를 안 시킵니다. 퇴교를 못 시킵니다. 더 이상 내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힘들어? 하지마. 공수 무서워? 저 집에 갈래요. 그냥 공수 없이 임관시키자. 예? 야, 공수도 이제 선택으로 가자.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래? 야, 좀 힘들게 안 하면 안 될까? 야, 애들 행군이 힘들어? 야, 앰뷸런스에 타라. 앰뷸런스 행군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중에는 좀 잘할 수 있는 애도 있겠지만 퇴교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무적이에요. 무적. 뭐가 됩니까? 촉법 생도, 촉법 소위. 이 친구들이 촉법 중이 되겠죠. 촉법 생도야. 지금 과거에는 상금이 활발했을 때는 제 동기는 담배째가 가방에 나와서 퇴교당했습니다. 담배째가 나왔어요. 담배가 가방에만 있어도 퇴교를 당했는데 지금은 가방에 담배가 있어도 퇴교를 못 시킵니다. 왜? 에이, 피진 않았으니까. 피지는 않았으니까. 전자담배가 사물함에 나와도 퇴교를 못 시킵니다. 이거 육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육사도 똑같아요. 3사만 그런 게 아니라 육사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학군단도 똑같아요. 촉법 생도, 촉법 후보생, 촉법 소위. 야저에서 임관 넘어간다? 소위들 여러분 뭐라 할까요? 오늘도 또 많은 저한테 DM이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명쯤은요 하사들하고 소위들이 현부심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성우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현부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사들 소위들이 농담이 아니라 이틀에 한 명씩은 연락이 옵니다. 현부심 하고 싶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전에서 오는 상황은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야전에 대위 소령이 죽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사 소위가 무너지니 대위 소령, 상사 중사가 무너진다도 제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가겠습니다. 지금 야전에 대위 소령 죽어나요. 소위들 못 시킵니다. 소위 중위들 일 안 시킵니다. 대대장이 안 믿습니다. 안 믿기도 하고요. 못 시키면 이 새끼들 아유 작전과장님이 야 축구할 사람 있냐 카톡 남기니까
다음날 작전과장이 자꾸 축구하라고 강요한다고 신고한 놈들인데 그래서 야 내가 언제 강제로 하자 그랬냐 축구할 사람 있냐고 물어봤지. 축구 끝나고 과장이 음료수 사고 과장이 술 사도 과장님이 억지로 축구 시켰다고 뭐라 하는데 아니 축구할 사람 물어봤는데 카톡에다가 축구하실 분 있나요 물어봤더니만 과장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강요한다고 다음날 소원수를 긁히고 대회장님이 야 과장 그 애들한테 축구하자고 하지 마라.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야 너 자꾸 축구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 그냥 축구할 사람만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회장님. 그래서 과장만 혼자 야근한다. 지금 여러분들 소령들 퇴근 못해. 소령들 지금 일을 못 시켜 애들한테. 물론 대위들 중에서 깨어있는 애들 대위들에서 민망한 얘기지만 막 소위 중위들 씹새끼들 욕하면서 막 대위들이 막 선배님 요즘 새끼 다 개새끼들입니다 욕하면서 하는 애들 그 대위들 열심히 해. 대위 소령들 열심히 해. 그러면 소령 소위 중위들 뭐 인사과장하거나 그 참모한 애들 일 안 시킨다니까. 소령들 지금 다 야근한다니까. 소령들 초과 근무도 없어 중요한 건. 근데 대위들도 열심히 하는데 과장님 저 전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역하는 애한테 뭐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다 누가 책임져? 소령들 전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소령들 나이가 35, 36, 37인데 애들 둘씩이나 있고 봉급이 막 그래도 꽤 나와. 400 초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와이프가 지금 그만두면 너 400만 원 벌 수 있어라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죠. 소령들만 지금 입 다물고 존나 열심히 하는 거야. 혹시라도 성과상여금 또 이름 나와가지고 또 긁히면 성과상여금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닥치고 하는 거지 뭘. 소령들 지금 죽어나. 괜히 또 중리들한테 모르겠다가 막 소원수들 끌키고 막 김상호한테 나와서 요거 더먹을까 봐 가만히 있고 지금 과로사 직전이라니까. 소령들 거기다 대대장은 또 지랄지랄하고 대대장은 개 꼰대고 잘해도 지랄이고 못해도 지랄이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나중에 합시다. 소령 거기서 똑같아요. 상사들도 부사가 똑같아. 주임원사가 뭐라고 똑같아. 지금 생각 있는 중사 짬 있는 중사 한 8년차 7, 8년차 중사들하고 10년차 11년차 상사들 아무튼 장교들도 7, 8년차 대위들하고 소령 2, 3년차 1, 2, 3년차 그쪽이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있다. 왜? 이런 친구들이 몰려오니까. 촉법 생도, 촉법 소위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이 새끼들 통제 안 받은 애들이야.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아니 3, 4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사, 뭐 학군, 3사 다 똑같습니다. 지금 촉법 소위들이 이제 임관합니다. 이 생도들이 촉법 생도들이 임관을 하죠? 왜냐? 퇴교를 안 당합니다 얘네들은. 왜? 어떻게 내보낼 건데 퇴교 어떻게 시킬 거야? 퇴교 안 시키겠죠? 그냥 뭐 징계나 하고 좀 혼내긴 하겠지만 그러겠죠? 그럼 이 친구들 법이 없잖아. 촉법이지? 촉법 생도들이야? 더 이상의 퇴교는 없으니까 교육도 엉망진창으로 하겠죠? 애들 힘들게 하면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촉법 소위가 되겠죠? 또 소위 애들 초반에 오자마자 애들 뭐 그 선물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선물 주고 애들 온다고 막 집 치워주고 애들 또 와가지고 집 후지면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집 이실 시간에 숙소 왔는데 숙소가 곰팡이 쓸고 냄새가 나고 너무 안 좋아. 그럼 또 엄마가 6대전에 올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온다고 하니까 막 지극정성이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또 어떻게 봅니까? 소위 오자마자 어떡하나 저거 그럼 촉법 소위들이 몰려오고 있다. 웰컴박스 보면서 그다가 그 친구들이 촉법 중위가 되죠? 저 여기 얼마 안 남은 눈깔 뒤집힌 학군단이 됩니다. 너 다 죽었어 이렇게 식으로 막 난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지금 무너지고 있다. 거기다가 삼사관학교 생도들이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는데 캡틴 김상호의 배신도 있습니다. 제가 생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생도들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선배님도 한몫합니다. 뭔데? 선배님이 어느 순간 삼사관학교 망했다. 삼사관학교 끝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자꾸 처음에는 삼사관학교 홍보하던 사람인데 분명히 3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삼사관학교 막 좋다고 막 오라고 장교 오라고 막 나를 꼬셔놔가지고 삼사관학교 올 거라고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갑자기 획 유턴하더니만 군대를 존나 까더기 시작했어요. 삼사관학교 준비하던 친구들이 김상호를 못 볼 수가 없죠. 삼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육사 준비하는 친구들, 학군단 준비하는 친구 중에서 김상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거만하게 얘기하자면 그다음 부사관 지원하는 친구들도 김상호 많이 보죠. 요즘 친구 젊은 친구들 많이 보니까 아무튼 지금 김상호의 배신이다. 아니 김상호 영상을 봐왔고 그거를 보고 장교의 꿈을 꿨던 친구들이 갑자기 상호 형이 군대를 욕하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라네? 캡틴 김상호의 배신이 은근히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로 생도들이 저한테 그 말도 하더라고요. 김상호의 탓도 있다. 김상호가 갑자기 유턴해버리는 바람에 김상호 영상 보고 멘탈이 많이 흔들린다. 왜냐? 지금 야전에 있는 소령들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생도들은 안 흔들리겠냐? 지금 소령들도 막 전역할까 말까 김상호 영상 보면서 상호가 오늘도 내 뼈를 때리네. 동기도 상호가 참 뼈를 잘 때려. 새벽에 일하고 있는데 상호 영상 보고 나 눈물이 났다 하면서 그게 막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데 생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망의 생도들이 왜 많이 나가? 나중에 봅시다. 지금 아무튼 캡틴 김상호의 배신도 꽤 크다. 근데 진짜 조금만 바뀌면 돼. 우리 군이 조금만 바뀌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예산이 큰 돈도 아니야. 이 군인들 처우 개선하는 게 큰 돈이 아니거든. 정말로 그 돈을 투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진짜 심각하다니까. 한번 뒤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정말 심각해요. 장교들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정말 장교들이 무너지면 다 그러니까 물론 병사들이 무너져도 안 되지만 장교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를 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냐고. 초급 간부들이 문제가 아니라 간부들이 다 무너진 거, 초급 간부들이 무너진 거 자체가 간부들이 무너진 건데 이런 깊숙한 내막을 봐야 돼요. 깊숙한 내막. 애들이 아예 안 모이는 거. 왜 안 모이는가? 뭐가 문제인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삶과의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삼사관학교가 또 머리를 썼는데 좀 열심히 했는데 동문회에서 자동 장기를 발의했어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에서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사관학교 총동문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동 장기예요. 삼사관학교가 원래 장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임관할 때 삼사관학교 자동 장기 시켜줘서 사관학교 만들어 줘라, 사관학교처럼라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국방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뭐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볼게요. 육군은 현재 인력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삼사관학교 졸업생의 일률적인 장기 복무 전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단계적으로 수사를 선발하는 현행 장기 복무 선발 제도가 지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삼사관학교 졸업생을 임관시 장기 복무 장교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은 삼사관학교 출신 초급 간부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우술력을 조기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와 현재 군의 인력 구조 다른 경로 임관한 장교, 뭐 학군, 학사 등, 야 씨, 간부사관은 껴주지도 않네. 학군 학사 등이라고 하네.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국방부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좀 추진이 잘 됐으면 그나마 삼사관학교 좀 호재가 될 뻔했는데 삼사관학교는 이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삼사관학교 모집 현황